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금요일에는 항상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초대석 시간이죠. 좋아하는 연예인을 뉴스 사회면에서 보면 팬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던데요. 좋아했던 마음과 시간들이 그냥 다 훼손된 것 같고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 못지않게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팬의 마음을 솔직하게 보여준 다큐멘터리 성덕이 지금 영화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입소문을 타면서 개봉 이후에도 지금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작품을 만들고 직접 또 출연까지 한 오세연 감독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됐었죠? 네네. 2021년 10월에 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상영했습니다. 그때 워낙 화제가 돼서 저희도 이제 그때 좀 다뤘었는데, 이렇게 지금 직접 이렇게 모시고 얘기해 보는 게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먼저 그래도 어떤 작품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성덕은 범죄자가 되어버린 오빠 OPPA 때문에 이제 깊은 상처를 받은 성공한 덕후였던 그런 제가 이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을 찾아 나서는 어떤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하고 로드무비 같기도 한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블랙 코미디, 뭔가 그 안에는 씁쓸한 유머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네. 찾아 나서는 과정이라 로드무비. 네. 두 가지 지금 얘기를 장르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처음에 이 작품을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는 뭔가 시작하는 동기가 있잖아요. 이걸 해봐야겠다. 왜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사실은 이 영화를 가지고 뭔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다 이런 계획 같은 것도 시작할 때는 아예 없었고 그냥 오로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제 화가 나고 내가 그렇게 정말 청소년기를 다 바쳐서 좋아했던 스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팬들은 왜 이렇게 지금 초라하고 뭔가 이런 무력한 상태가 됐을까? 그렇죠. 이런 거에 너무 화가 나서 그 분노 때문에 좀 카메라를 들고 우리가 왜 이러는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기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은 결국 내 안에 담겨 있는 분노를 일단은 상처를 뭔가 얘기해보고 싶었다 이런 건가요? 네네네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처음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누군가한테 뭘 해주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런 건 떠나서 저 때문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영화가 공개된 직후부터 지난해 하반기 개봉을 거쳐 지금 이제 계속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는데, 개봉 지금 14일 만에 만 명 관객을 돌파했다 지금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팬이라는 존재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어디나 있죠. 네네. 그런데 사실 팬들을 좀 주인공으로 삼아서 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어떤 작품들이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닐까? 거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팬분들이 어떤 음지라고 하나요? 그 비밀스러운 곳에서 네.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양지화하는 그런 저희가 약간 범죄도 아닌데 그러게요. 뭔가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 작품이라서 아무래도 팬들이 좀 더 반갑게 좀 맞이해 주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공감하는 팬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네. 팬들만의 얘기를 담아주는 곳이 어디도 없었다. 네. 그렇게 팬 관리들을 하시고 그러는데도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성덕이라는 이제 표현을 했어요. 네. 어떨 때 성덕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사실 원래는 이 성공한 덕후라는 게 좀 개를 탄 그런 팬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 개를 탄다는 거는 예. 되게 우연히 길 가다가 좋아하는 스타를 마주쳤다. 그렇게 되면은 우와 나 성덕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거기에다 뭐 사진을 찍는 기회가 생기거나 사인을 받게 된다거나 또는 더 나가서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주고 채연아 또 왔네 이런 말들을 해줬을 때 네. 와, 나 이제 진짜 성덕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만연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본인도 성덕이신 겁니까? 그쵸, 저도 성덕이었죠. 어떤 성덕이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중학생이었어서 좀 더 대범한 그런 겁이 없을 나이였죠. 그런 팬이었는데 네. 그 기억에 남고 싶다 이런 욕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막 한복을 입고 팬사인회 찾아가서 유일하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복장으로 각인을 시켜야겠다 이런 딱 생각. 기억에 남긴 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한 2번, 3번 이렇게 찾아가니까 기억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한복을 입은 뭐 코스프레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방송에도 같이 출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방송에도 같이 출연하셨어요? 네네네네. 저기 어떤 방송에 같이 저 출연을? M사의 M사에. 별바라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스타랑 팬이 같이 나오는 토크쇼. 네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출연을 하면서 완전 성공한 덕후네요. 네네 이제 굳혀버렸죠 성덕으로. 네. 완전 딴 사람하고는 차별화되는. 네네 그랬었죠. 너무 좋아서 지금 얼굴을 못 드시는 정도. 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서. 과거니까. 그렇죠. 네네. 아, 그랬군요. 방송까지 같이 한 성덕이셨군요. 네. 근데 이 성덕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화를 만들면서 비슷한 어떤 상처를 받았던 팬들, 어머니까지 지금 서로의 상처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는 건가요? 이 안에는? 네, 뭐 그런 과정들이 또 담기게 된 것 같고, 사실은 이렇게 좀 이 영화를 보고 이해라는 키워드를 좀 2가지 의미에서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하나는 이제 이 팬들 간에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뭐 서로를 위로할 수도 있겠고 앞으로의 덕질을 긍정할 수도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라는 키워드가 이 영화 안에서 잘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되게 감사한 반응들은 덕질이라는 것 자체를 이 영화 때문에 이해하게 됐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좀 사실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이 제목에서 오는 어떤 약간 장벽이랄까요? 성덕이라고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덕후여야지만 이 영화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전혀 덕질을 해본 적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보시고 네, 그런 분들께서 보시고 처음으로 덕질이라는 거를 이해하게 됐다. 그런 마음을 좀 공감하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팬들끼리의 이해든 새로운 분들이 예, 덕후에 대해서 이해를 했든 어쨌든 이해라는 것이 하나의 이걸 매개로 한 그 이해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뭐 그런 역할을 하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본인의 상처에서 시작이 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분노. 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좋아하는 이 연예인이 끝이 안 좋았던 거잖아요. 그 연예인이 범죄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누군지 저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마음은 어떻습니까? 팬으로서 좋아하는 마음은 사라지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그 경험도 사실은 그렇게 누군가를 좋아했다는 경험이 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덕질 자체를 뭐 후회하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또 아닌가요? 사실 처음에는 되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되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좀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배신감도 하고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들고 그러면서도 사실 좋아했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단칼에 더 이상은 아니다, 끝이다가 잘 되지 않아서 그게 또 더 괴롭고 그런 시간들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거의 한 1, 2년 동안은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영화를 시작하기로 한 거는 사건 이후에 거의 한 달
정도 있다가 바로 결심을 했던 거라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분노에 다른 감정들이 가려져서 그렇죠. 제가 어떤 뭐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이런 건 모르고. 네 그런 걸 전혀 모르고 화가 그냥- 나서 들은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감정들이 다 사라져 있다가 서서히 이제 영화 만들면서 올라오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은 사실 너무 고맙게도 이 영화의 인터뷰가 차지하는 분량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제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과정이 오히려 저한테는 치유가 됐던 거예요. 아. 그 친구들에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분명히 너무 위로와 치유가 됐어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좀 정리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감정들이. 내 자신의. 네네네. 처음엔 분노였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었나요? 걷어내고 나니까 조금 가라앉고 나니까 그 안에선 전 좀 많이 슬펐던 것 슬픔이 같은데 있었군요. 그게 그 사람을 좋아했던 시기가 아무래도 10대 시절이다 보니 제가 너무 많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라던가 어떤 게 멋있는 건지 어떤 게 올바른 건지 뭐 그런 것들을 뭔가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드니까 그럼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은 다시 뭘까? 바꿔야 되나? 네네 그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은 슬픔도 겉으로 분노로 드러날 수 있는 거네요. 오,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한 사람을 결국은 이건 사랑하는 방식, 그 시간도 사실은 사랑했던 시간, 자기한테 그걸 어떻게 이제 그걸 끝낼 때 정리하느냐, 그 사랑을 끝내는 과정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은 그런 어떤 정리하는 시간도 되게 아름답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끝나야만 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고 또 이제 매우 안 좋은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보니 네. 그 시간도 되게 힘들었죠. 그런 시간을 그렇죠.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네. 지금 다큐멘터리의 시작에 보면 어느 날 오빠가 범죄자가 되었다. 나는 실패한 덕후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다큐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오빠를 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전교 1등도 했었고 이렇게 영화도 만들어 좋은 성과를 냈는데 지금도 이 실패한 덕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를 다 만들고 난 이후에. 사실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후반부에 조금 결말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만들어 가면서. 네네. 처음엔 사실 저도 이게 제목이 성덕인 이유도 제가 실패한 덕후라서 좀 반어법처럼 일부러 성덕이라고 네네, 하신 그렇게 거고. 한 실제 거였는데. 성덕이기도 했지만. 네네네. 네.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어쨌든 간에 그 시절에 성덕이었던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때 당시에 내가 행복했던 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덕이라는 게 사실 누군가를 오랫동안 정말 아무런 어떤 의심이나 그런 나쁜 마음 없이 계속 행복하게 좋아할 수 있으면 그게 성덕인데 적어도 그때 나는 성덕이었다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또 영화도 만들고 맞아요. 제가 또 이렇게 뉴스 브런치에도 나오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러면 좋은 거네요. 더 이상 실패한 덕후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절대 실패한 덕후가 아니군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 덕질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그 DNA가 있다. 뭐 자기네들끼리 그렇게들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이후에도 누군가를 또 누군가의 덕후가 되시진 않았나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변화된 게 뭐가 있는가? 상대를 대하는 태도? 마음의 온도? 뭐 이런 것도 변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제가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다시는 덕질을 안 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또 누군가에 이끌려 있고 누굽니까 이번에는? 이번에는 밝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참 곤란한 게요. 왜 곤란해요? 처음에 이제 영화를 영화제에서 상영한 후에 바로 직후에 어떤 이제 외국 배우분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게 됐던 거는 네. 또 이제 아무래도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좋은 것만 번역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네. 근데
너무 안 좋은 사건은 또 금방금방 번역이 되더라고요. 아. 또 그분도 사건 사고가 터진 거예요. 어머.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니까 이분은 얘기해도 되나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얘기하지 못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예.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막 글도 많이 쓰고 막 그랬었다 보니까 그렇군요. 또 팬분들이 막 이렇게 감독님 어떻게 바로 또 네네 다들 약간 옮겨 타셨나요? 조롱과 놀림과 위로와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예. 또 다른 분들께서는 뭐 이제 감독님은 누굴 좋아하면은 공지를 해줘라 피해가게 제가 좋아하는 분마다 다 이제 안 좋게 되는 것 같다고. 아니 그건 너무 한 편견 아닙니까?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친한 친구는 또 네. 이제 어떤 아이돌 팬인데 제발 우리 판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나 요즘에 행복한데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요새는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누굴 좋아하든 말할 수 없고 혼자 좋아해야 한다는 거. 그건 너무 가슴앓이 아닙니까? 네, 되게 가혹하고 그러다 그리고 이제 저도 마음의 온도가 되게 조금 많이 낮아져서 예전만큼 막 말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혼자 조용히 좋아하다가 떠나 보내자 약간 이런 생각. 네, 왠지 마음이 이렇게 제가 착잡하고 씁쓸하죠. 좀 안 된 마음이 네, 드는데요. 네. 지금 박미영님께서 기사를 보고 사실 관심을 가지게 된 작품이라고 그러시면서 영화를 아직 못 봤는데 지금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빨리 보고 싶다. 왠지 공감되는 것 같다. 이분도 혹시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그러신가 봐요. 덕후가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참 사랑하는 거는 뭐 잘못이 아니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그 자체가 사실 참 행복한 일이고 맞아요. 그런 순간이고 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랑 옆에서 볼 때 또 이해하기 힘든 사랑들도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감독님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팬들이 모인 그 태극기 집회에도 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제 영화에 이 태극기 집회 방문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되게 많기는 했는데 가장 먼저 이 저의 어떤 구오빠 예전에 좋아했던 그 연예인에게 예. 저처럼 떠난 팬들도 있지만 남아있는 팬들도 있다는 게 처음에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태극기 집회 분들과 남아있는 팬분들이 약간 겹쳐 보인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남아있는 팬분들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태극기 집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접근이 쉬우니까. 네, 접근이 쉬우니까 그렇게 가게 됐는데 한 3번 정도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코로나 이전에. 근데 저는 거기 가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물론 이제 누군가는 본인의 논리에 따라서 그들을 이렇게 지지하고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해도 맞지 않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서 그분들에게 뭔가 그러니까 그분들을 공감하기보다는 저도 이해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해를 했다고 할까? 네, 그때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그걸 제압할 수도 없는 거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지금 현재 그 범죄자로 된 그 연예인 그분을 그 오빠 저는 오빠란 말을 너무 안 써봐가지고 지금 너무 낯선데 네. 그분을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현재 지금은 영화도 다 찍고 이제 많은 과정을 거쳤잖아요. 네. 감정도 내 감정도 다 들여다봤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제는? 안쓰러움? 아니면 무덤덤? 뭐 안쓰럽지는 않고요 전혀. 오히려 저희 같은 팬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죠. 그분 떠올릴 때는 사실 뭐 밉거나 그런 마음들도 이제 다 사라지고 되게 덤덤한 상태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감정이 많이 치유가 된 거군요. 어떻게 본다면. 네네. 그리고 벗어난 것 같아요. 벗어났다. 그러니까 영화 만들면서 사실 영화 만드는 게 거의 만으로 3년?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이 또 1년하고도 반 이렇게 그렇죠. 많이 흘렀는데 흘렀네요. 네. 그러면서 되게 영화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만든 이후에 관객분들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도 그렇고 치유가 많이 됐던 것 같아서 이제는 덤덤합니다. 네. 영화 성덕의 그걸 성덕 일기란 또 책을 통해서 다큐를 통해서 못한 얘기도 하셨고 앞서 잠시 얘기해 주셨듯이 관객과의 대화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 이렇게 자기의 처음에 감정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그걸 글로 또 쓰고 또 대화를 나누고 이런 과정에서 각각 다른 느낌들이 있었을 것 같고 어떠셨어요? 각각. 저는 이 질문이 사실 어렵게 느껴졌는데 아무래도 영화를 만들 때는 좀 더 재미를 생각하면서 편집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좀 그 어떤 큰 맥락에 의해서 제거되는 부분들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글을 쓴다는 거는. 네. 근데 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덕일기라는 책을 낸 것 자체가 일부가 아예 그냥 제가 영화 만들면서 썼던 실제 일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공되지 않은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글들이 그렇죠. 책이 된 거라서 좀 날 것 그대로군요. 네네. 좀 더 진솔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말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기는 하지만 사실 말이라는 건 순식간에 흩어지니까 네. 되게 뭐랄까요. 항상 후회하게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마다 너무 즐겁게 하고 그리고 또 보통의 어떤 독립영화 관객분들은 조금 뭐랄까요? 날카로우시달까? 뭔가 예, 많이 보신 분들이니까. 네네. 이 장면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이런 느낌인데 저희 관객분들은 전혀 다르세요. 그냥 어떤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다기보다는 어떤 고해성사나 본인 얘기하러 오신 거군요. 고민상담. 감독님 저는 누구 팬이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다들. 그래서 너무 이제 재미있으면서도 또 되게 상담을 하고 계신 거군요. 일종의. 네. 근데 약간 후회 아닌 후회 같은 게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왜요?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막 얘기를 들어줘도 되나? 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또 되게 많이 드는 그거보다는 아마 같은 팬으로서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으로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걸까요? 예.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후회가 또 되기도 하고. 네. 한예종 영화과 재학 중인 영화 학도시잖아요, 사실. 네. 네. 이건 이제 본인 얘기로 영화 학도로서 그냥 시작해 보신 다큐멘터리고 네. 어떤 소재를 앞으로 어떤 작품 또 해보고 싶으신지 이제 공부를 끝내시고 나면 이제 이 세계로 뛰어드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쵸. 아무래도 극영화나 뭐 드라마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계속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떠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보다는 현실에서 조금 제가 접해봤던 이야기 또는 거기에서 좀 어떤 아이디어를 얻은 이야기들이 많이 끌리기도 하고 네. 제가 잘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 구상하고 있는 거는 어떤 병원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요양병원인데 그곳이 되게 기묘하고 웃기고 또 어떤 슬픔도 있는 그런 요양병원이에요. 그래서 웃프다는 맥락에서는 성덕이랑 또 비슷한 느낌이 또 있기도 한 그런 작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사실 그런 건가요?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제가 네. 블랙 코미디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보고 계시다. 네. 어떤 영화, 특별히 사랑하는 영화가 있으십니까? 영화 학도시고 또 이제 학생으로서 이렇게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한 셈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오늘 좀 갑자기 떠오른 영화인데 아무래도 전 영화를 볼 때 뭔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님 중에 아니스 바르다라는 네. 프랑스 영화 감독님 계신데 그분께서 만든 이삭 줍는 사람들과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뭐냐면 길에서 이 쓰레기를 주워서 사는 그런 어떤 홈리스 분들 네. 그분들을 보고 뭔가를 줍는 행위에서 그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 작품 명화가 있죠. 네, 네.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래서 뭔가를 주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뭔가를 주우면서 그러니까 어떤 영감이라던가 어떤 이미지라던가 그런 길에서 것들을 그걸 또 캐치하는 것도 줍는 거죠. 네, 일종의. 수집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맥락이 연결되는. 그래서 그 홈리스 분들에서부터 영화 찍는 행위에까지 까지.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네. 근데 그 홈리스 분들을 되게 동등한 어떤 시선으로. 네네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동정하지도 않고 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태도 그게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랬던 영화라서 또 사랑하는 작품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3487번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열심히 좋아할 수 있는 그 열정이 너무 부럽다. 강민정님께서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좋아할 수 있었던 그 시절에 본인이 너무 소중하다. 맞아요. 예,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거는 빛났던 건 나다. 와. 이렇게 적어주시기도 했네요. 와. 예, 아마 비슷한 분들 굉장히 많으신 건데 오늘 네.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영화 다큐멘터리로 직접 또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초대석 다큐멘터리 성덕의 오세영 감독과 이야기